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란 루게릭 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루게릭 환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운동은 한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동영상의 주인공, 즉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어떤 세 사람을 지목하게 되면 지목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내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던지 $100를 미국 루게릭 협회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가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MC 유재석을 비롯하여 영화 배우 조인성 등 수많은 국내 연예인들이 이 운동에 참가했으며, 유명 외국인으로는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영국의 축구선수 베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한 후 그날 바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할 세 사람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일째 되는 날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지목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참고로 누적 인원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째 되는 날에 지목받은 사람의 수를 묻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을 찾으셨나요? 그럼 함께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일, 2일, 3일째 되는 날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지목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각각 계산해 봐야겠죠? 보는 바와 같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처음 시작한 한 명이 그날 바로 3명을 지목하였으므로 1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사람은 3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3명이 각각 3명씩을 지목하였으므로 2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사람은 총 9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9명이 각각 3명씩 지목하였으므로 3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사람은 총 27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지목을 받은 사람의 수에 대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숫자를 어떤 수의 곱셈식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3에 대한 곱셈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일째 되는 날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지목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맞습니다. 숫자 3을 4번 곱한 값인 81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1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사람의 수는 3명, 2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사람의 수는 3을 2번 곱한 값인 9명, 3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사람의 수는 3을 3번 곱한 값인 27명, 4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사람의 수는 3을 4번 곱한 값인 81명이 됩니다. 이렇게 n일째 되는 날에 지목을 받은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면
3을 n번 곱한 값과 같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0일째 되는 날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지복을 받은 사람의 수는 3을 100번 거듭하여 곱한 값과 같습니다. 보아하니 뭔가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3을 100번 거듭하여 곱한 값을 수학적으로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거듭하여 곱하다라는 말을 줄여서 거듭제곱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거듭제곱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동일한 숫자에 대한 반복된 덧셈식을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죠? 예. 그렇습니다. 3을 5번 더한 식은 바로 3 곱하기 5입니다. 이를 일반화하면 어떤 수 A를 n번 더한 식은 보는 바와 같이 곱셈 기호를 이용하여 아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곱셈 기호의 수학적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곱셈 기호란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덧셈식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호인 것이죠. 이제 3을 100번 거듭하여 곱한 값을 수학적으로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인 거듭제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곱셈을 거듭제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수 A를 n번 곱한 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A의 n제곱 또는 A의 n승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A의 제곱, A의 세제곱 등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A의 n제곱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밑,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가요?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단순히 용어의 정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3을 100번 거듭하여 곱한 값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후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표시하고 3의 100제곱 또는 3의 100승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곱셈식을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제곱의 의의가 되겠죠? 다음은 숫자 5와 9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5의 9제곱은 숫자 5를 9번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5의 9제곱의 밑은 5이고 지수는 9입니다. 이렇게 수학에서는 개념의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개념을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것은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필요한 개념을 자주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개념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거듭제곱은 실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수학 개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숯하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짜장면, 국수 등의 면을 만들 때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만든 면을 바로 숯하면이라고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밀가루 반죽 등을 길게 늘어뜨려 접는 행위를 반복하여 만들어낸 면발을 뜻합니다. 하나의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어뜨려 접게 되면 두 줄의 밀가루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두 줄의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어뜨려 접게 되면 네 줄의 밀가루 반죽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면을 늘어뜨려 접는 것을 반복하면 한 덩어리의 밀가루 반죽을 짜장면이나 국수와 같은 얇은 면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야 한 덩어리의 밀가루 반죽을 짜장면의 면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밀가루 반죽의 두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10번에서 15번 정도 늘어뜨려 접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하나의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어뜨린 다음 접는 것을 10번 반복했을 때 숯화면의 면발의 수는 총 몇 개일까요?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가루 반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늘어뜨리고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면발의 개수를 각각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줄의 밀가루 반죽을 늘어뜨리고 한 번 접었을 경우 두 줄의 면발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줄의 밀가루 반죽을 늘어뜨리고 다시 한 번 접었을 경우 4줄, 즉 2의 제곱의 면발이 생깁니다. 4줄의 밀가루 반죽을 늘어뜨리고 다시 한번 접었을 경우 8줄, 즉 2의 세제곱의 면발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반죽을 늘어뜨리고 접는 행위를 10번 반복하면 하나의 밀가루 반죽은 2를 10번 곱한 값과 같은 개수의 면발이 됩니다. 이 값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2의 10제곱이 되겠죠? 참고로 2의 10제곱의 값은 1024입니다. 즉 1024개의 면발이 생긴다는 말이죠.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이번엔 두께가 1mm인 종이를 10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께가 1mm인 종이를 한 번 접으면 접힌 종이의 두께는 2mm가 됩니다. 반복하여 10번을 접게 되면 최종적인 종이의 두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두께가 1mm인 종이를 10번 접으면 접힌 종이의 두께는 1024mm, 즉 1m가 훌쩍 넘어버립니다. 두께가 1m인 종이 상상이 잘 안 가죠?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듭제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예로 넓이와 부피의 단위인 제곱미터, 세제곱미터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미터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는 길이의 단위인 미터를 숫자로 보고 거듭제곱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즉 미터 곱하기 미터가 바로 제곱미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미터와 같습니다. 이제 거듭제곱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수 A의 n제곱을 A의 n승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승은 제곱을 한자로 단순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거듭제곱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숫자를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이 1의 경우 숫자 5가 4번 곱해져 있으므로 5의 4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의 경우 숫자 3과 7이 각각 3번, 2번씩 곱해져 있으므로 3의 3승 곱하기 7의 2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3과 4의 경우 각각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과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3승이 됩니다. 참고로 3과 4의 계산 과정은 곱셈의 교환 법칙을 적용하여 거듭제곱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쉽죠? 거 봐요. 개념의 정의만 정확히 알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다음 숫자를 괄호 안에 숫자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보안이 1과 2의 경우 숫자 27은 3을 3번 곱한 값과 같고 숫자 32는 2를 5번 곱한 값과 같으므로 각각 3의 3승과 2의 5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의 경우 숫자 36은 4와 9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4와 9는 다시 2와 3을 각각 2번씩 곱한 수이므로 결국 36이라는 숫자는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할만하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거듭제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곱셈을 거듭제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수의 1을 n번 곱한 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a의 n제곱 또는 a의 n승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a의 n제곱, a의 세제곱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또한 a의 n제곱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밑,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본인 스스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개념 확인 문제를 출제하여 풀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